안녕하세요. 2부입니다. 2부에서는 약국 도점 체크거든요. 건물에는 단독 건물과 지분 건물이 있는데, 단독 건물은 소유자가 한 분이나 지분제로 몇 분 되어 있는 거죠. 네, 이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주인들이 양심상 약국 하나만 주죠. 저번에 처음 얘기한 것처럼 건물에 가가 여러 개 있어. 주변에서 바람 넣을 수 있겠죠. 약국에 더, 층에 더 넣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분위기가 생기면 이제 임대차 계약할 때 약국을 하나만 준다 이런 조건을 달면은 마음이 더 편하죠. 편한 쪽으로 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집합근무에서는 이제 독점이 있을 수도 있고, 서류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는 서류상의 독점이 아니면서 지리적으로 독점, 이 경우는 현정답사가 이제 필수죠. 예를 들어서 3층, 4층 전체가 의원이고 1층에 엘리베이터를 딱 내려오면은 바로 앞에 크게 약국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다 흡수가 되겠죠. 또는 아파트 상가에서 상가가 길쭉한데 일자했는데 끝에 병원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나오는 골목에 목에 약국이 있으면 안 빠지겠죠. 그럼 지리적으로 독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서로도 독점 아니고 지리가 독점 아닌 경우에는 층약국이 들어갈 수도 있고 1층에도 몇 개 들어갈 수 있고, 서로 한 건물에 약국이 4개, 5개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상으로 독점 자리, 집합 건물 중에서 이거는 이제 네이버나 이렇게 법에 따지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침해한 그 기본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각 상가에 맞게 관리단 행성이나 소유자들이 수정해서 맞게 상가 관리 규약을 만듭니다. 그래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상가 관리 규약은 일단 소유자와 관계돼요. 임차인 제외하고 소유자와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동의가 돼야만 이 상가 관리 규약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소유권에 대한 어떤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4분의 3 이게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바쁜 시절에. 그 독점 이제 예를 들면은 상가 관리 규약의 특정 호실 101호면 101호, 102호 특정 호실에 약국이 이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독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동그라미 되고, 주의할 것은 상가 관리 규약이 아니고 상가 분영회라는 어떤 회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독점이 있고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들끼리 모여서 그냥 어떻게 하자 이렇게 임차인 단합대회라 보시면 되죠. 그래서 독점 인과 관계는 효력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분양계약서, 그러니까 모든 분양계약서 원본에 특정 호실, 예를 들어서 103호다 그러면 103호가 약국을 지정된다 라고 모든 분양계약서에 그 내용이 다 기입이 되어 있으면 요건 독점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냥 그 호실만, 예를 들어서 103호 호실만 103호의 분양계약서에 독점 내용이 되어 있고 나머지 호실, 2층이나 1층 다른 호실에는 이런 독점 내용이 없어요. 하지만 분양계약서에는 독점이 되어 있죠. 그걸 바탕으로 임대차 계약서하고 임차인 약사분하고도 그게 독점이다라고 다 되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독점이 아니다고 이제 됩니다.
보통 이제 집합 건물 한 분양을 하잖아요. 시행사가 이제 건축 땅 소유자인데 시행사가 분양사한테 대응을 맡기죠. 분양을 어떻게 하라고 선택해서 하는데 이 분양사는 이제 분양을 하는 거죠. 소분양자는 이제 분양사 통해서 계약을 하는 거죠. 소분양자는 분양받는 분이고 대부분 분양계약서 이제 이런 경우 약국실만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는데 보통 분양사는 거의 대부분 다 전화로 하면 다 독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적으로 다 돼 있어 독점이고 법적으로 된 것이 아니어도 전화상으로 하면 독점이라 하죠. 분양사는 판매사 쪽이라서 이건 법적인보다도 막 일정에 103호가 이제 거의 자리가 좋아. 그럼 101호 1층에 몇 개 오시면 뭐 안 하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든지 제한하든지 아니면 이 분양사가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점이죠. 즉 이 독점 내용을 적었다는 것은 이 분양사의 책임이 어디까지냐 하면 상하관리규약이라든지 모든 분양사에서 완벽하게 독점 있는 책임이 아니고 이 분양사가 분양하고 있는 동안만큼은 약국이 못 들어오도록 하는 그까지 이제 자기 구두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요 점을 이제 좀 아시고 본인이 독점명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분양사에서 말만 하지 않고 이런 어떤 서류상으로 독점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제가 경험해 봤는데 서울의 한 군데에서는 분양사하고 임대차 계약이 다 이제 독점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약국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보다 더 좋은 옆에 자리가 1층에 약국으로 하겠다 해서 제가 봤는데 결국은 그 상가 관리 규약도 뭐 독점 그런 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좋은 자리에 분양 원본을 보니까 또 독점 내용이 없어요. 결국은 독점 효력이 없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 분양사하고 그 분양받는 수분양사람 그 두 사람만의 어떤 독점 계약이 된 거죠. 결국은 더 좋은 자리에 약국이 들어오고 들어오면서 이제 기존에 했던 약국은 처방이 거의 못 받으니까 폐업을 받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양계약서 원본에 특정 호실 약국 지정원도 서울에서 이제 뭐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에 있는데 거기는 아예 약국 앞에다가 분양계약서 내용 일부를 복사를 해서 이 분양계약서니까 몇 호에 이렇게 지정해서 분양이 약국으로 지정이 된 거다 이렇게 붙여 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층에 컨설팅 통해서 다른 컨설팅 통해서 약국에 들어갔다가 다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래 서류를 갖다가 나 어떻게든지 구해서 타 분양 계약서도 구해갖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새로 이제 추가로 이제 들어가고자 하는 약속은 있다면 기존 약국이 있고 추가적으로 가려고 하면 꼼꼼하게 이렇게 체크하셔갖고 시간 낭비 안 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약국 독점 체크 네, 첫 번째는 병원 이전 체크를 했고 이제 약관 독점 체크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하고 지금까지는 이제 그 원론적만 이렇게 했고 제일 쉽게 약국의 독점보다 약국이 더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뭐 컨설팅도 저희들도 항상 그 생각하지만 본인이 약국이 있어
내가 하나 더 옆에 들어가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체크하고. 근데 약국 자리가 있어. 아주 독점된 자리야. 근데 뭐, 나머지는 지리적으로 뭐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사실상 큰 의미가 없죠. 예. 현금 답사 필수한 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물건을 이제 보면, 독점 있는 것 좀 많이 체크를 하죠. 중요한 보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뭐, 양도 약사님이 좀 미비하게 좀 뭔가 더 치고 들어갈 자리가 있는데 그런 걸 체크를 안 했을 경우에는 보완을 해서 이야기를 해서 좀 들어가는 약사분도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보완을 해서 준비를 딱 해서 물건을 내놓도록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진행을 하죠. 그렇게 되면 좀 깔끔한 거죠. 그렇지 않고 치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내놓으면 여러 약사분 중에는 또 욕심이 긁어 맞추고 대하는 적게 들어가더라도 돈이 든다. 그럼 하나 더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차단하고 진행해주면 서로 좋은 거죠. 이상입니다.